안녕하세요. 구지초 5학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을 배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지초 5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 속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것만 알아주세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 안 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교과서 29쪽에서 35쪽까지 활용하세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다시 새가 되어 보겠습니다. 저 하늘로 저 멀리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 보이네요. 이 산은 바로 금강산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갈 수는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새가 된 만큼 마음껏 금강산의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강산 여러분 재밌게 구경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지와 하천 위치를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지와 하천의 이름을 찾아서 써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산지 하천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산지와 하천의 위치를 알아볼 텐데요. 자, 지구 나오세요. 네. 우리가 또 우리 별 지구를 이렇게 만났네요. 조금 더 가까이 우리나라 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고 대표적인 산지와 하천, 그리고 다양한 지형을 이용한 모습, 마지막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0조 같이 보면서 우리 빈칸에 여러 산맥과 하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걸쳐서 우리 마치 등뼈 모양처럼 이렇게 산맥이 내려오는 곳이 있죠. 자, 이곳이 바로 무슨 산맥입니까?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자, 선생님이 높은 산은 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짙은 갈색으로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핀셋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산맥은요, 태백산맥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산맥이 보이죠? 소백산맥입니다. 여러분, 산과 산이 이어진 것이 바로 산맥이지요. 자, 그리고 북쪽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맥이 이루어져 있네요. 함경산맥. 그리고 이 북쪽에서 이 동쪽과 서쪽을 나뉘는 우리 이런 산맥이 있네요. 이 산맥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낭림산맥이라고 합니다. 또 이곳이 바로 백두산인데요. 백두산에서 비롯된 이 산맥 줄기가 바로 이렇게 또 펼쳐져 있네요. 이 산맥의 이름은 바로 마천령 산맥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맥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산맥들이 있겠죠. 우리 대표적인 산맥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가장 잘 보이는 하천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여러분들 잘 보이죠? 자, 이 하천의 이름은 무엇일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이 하천을 소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 하천의 이름은 바로 대동강입니다. 네.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었죠. 보이나요? 네.
네, 지금 육안으로도 굉장히 눈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강이 바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하천인 한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강의 유라섬 타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아직 타본 적은 없는데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 강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인데요. 이 강은 이렇게 쭉 충청도 쪽을 가로질러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강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네, 이름도 아름다운 금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강을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게 여기도 여러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 강은 우리가 이 평탄한 땅인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강 덕분에 이곳에 뭐가 많았죠, 여러분? 네, 이렇게 화들처럼 보이는 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논에 물을 대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이 강의 이름은 바로 영산강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과 그리고 강의 산맥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제어를 이용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우리 이 산맥 주변에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새가 돼서 날아갔던 구경했던 산의 이름이 뭐였나요? 네, 맞아요. 금강산이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금강산이 있는 부분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네, 바로 아름다운 금강산이죠. 자, 그런데 아름답긴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도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짓기에 편한 땅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해안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서는 우리 서비스업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자, 여기 아마 해안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여러분? 네. 여기는 해수욕장이죠? 여기는 또 숙박시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안가에서는 우리가 어업도 하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렇게 논 주변에 마을이 있겠죠.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죠? 곳곳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논을 따라서, 논길을 따라서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겠죠? 서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여기 왼쪽에는 평야가 있고요. 그 주변은 이런 크고 작은 산맥들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건물이 이렇게 빽빽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생활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런 문화시설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야구장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객이 많겠죠. 그리고 이런 지하철도 있고요. 여러가지 경기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여기 보시면 강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개수를 정확히 세어려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해안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단순히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의 해안선을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먼저 동해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선생님이 그리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서해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은 뭔가 동해에 비해서 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서해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봐도 그리기가 쉽진 않아 보이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고 있나요? 뭔가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자, 어때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해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여러분 이렇게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쪽의 바다가 더 수심이 깊어 보이나요? 지금 동해안을 보면 움푹움푹 파여 들어가는 곳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해안선이 조금 더 단조롭고 수심이 깊네요. 그리고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요. 수심이 조금 얕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 가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갯벌이라는 지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따라서 땅이, 바다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갯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요 대표 산맥과 하천,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의 생활 모습, 마지막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 그리고 평야, 해안의 자세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나요? 교과서 30쪽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과 하천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배움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고 이름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부도 56쪽도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그리고 특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33쪽 활용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 평야, 해안, 하천,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해안선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더 복잡하고 남해안은 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새 매우 덥죠, 여러분? 물 많이 먹고 집에서 실내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이제 조만간 만나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